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여자입니다. 연애 기간은 2년 가까이 되었고 서로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느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양가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날짜도 잡히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저 둘만의 대화로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결혼과 동시에 신혼집 마련을 위해 꽤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몇 년간은 분명히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도 간단히 하자고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었고요. 서로 맞벌이를 하며 한 푼 한 푼 모아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아가자는 계획까지 꽤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불편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첫 식사 자리였어요. 상견례는 아니고 그냥 인사 겸해서 소소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였는데요. 분위기도 괜찮았고 처음엔 웃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문제의 발언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나이도 이제 30 넘었고 결혼하면 되도록 빨리 아이 갖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제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아직 빚도 많고 대출도 있어서요. 당분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는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되실 분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그래도 여자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당황한 저는 그냥 대화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사실 남자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 낳는 게 더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해버렸죠. 진짜 깊은 의미는 없었고 그저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정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이 없어지셨고 이후부터는 대화의 흐름이 어긋나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다소 불편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불편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와야 했고 마음속에 묘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오늘 좀 상처받았어. 분위기도 그렇고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한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어른들이 원래 좀 보수적일 수 있으니까 이해해. 그냥 넘겨.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차라리 피임 안 하고 있다가 임신되면 그냥 낳자는 식으로 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대출도 갚아야 하고 나 임신하면 일도 쉬어야 하고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하려고? 빚은 누가 갚아?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더러 아이 낳기 한 달 전쯤 휴직했다가 2달 정도 지나고 복직하면 되잖아. 육아휴직 수당도 나오잖아 라는 겁니다. 물론 제 직장이 복지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중견기업이고 육아휴직 제도나 수당도 정해진 대로 나오는 곳이긴 해요. 아마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남자친구는 어차피 수당 나오니까 괜찮다고 쉽게 말한 거겠죠. 그런데요, 정말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넌 일단 아이 낳고 와. 다시 일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참 허탈하고 서운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기계도 아니고 임신이란 게 감기처럼 쉽게 오고 쉽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이를 품고 출산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불확실한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에서 제가 아닌 누군가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하는 그 무게감 없는 태도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낳는 것도 복직하는 것도 회사에서 눈치 보며 휴직하는 것도 다 제 몫인데 그는 너무 쉽게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남자친구와 차 안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저희는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종종 얘기했었는데 이날은 특히 아이를 언제 가질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나는 임신하게 되면 그때 내 건강 상태나 몸 컨디션에 따라 휴직을 빨리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최소 1년 정도는 내 손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보내고 싶어. 너무 어린 시기에 아이를 남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덧붙였죠. 그러면 결국 2년 가까이 공백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당신 혼자 벌어서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조금 더 천천히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에 남자친구는 한참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차를 갓길에 확 세우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뭔 이기적인 생각이야?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저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둘 모두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반응이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인연이나 그렇게 시간을 끌어? 내가 회사에서 수없이 봐왔는데 애 낳고 36개월이면 다시 일 다 하고 건강하게 복직하는 사람들 많아. 요즘 누가 1년씩 애 보느라고 집에 있어? 저는 당황했고 동시에 분노와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 인생, 제 몸, 제 계획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일하기 싫고 의지도 없는 애들이 아이 핑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애들이 꼭 애 핑계 대면서 일 안 하려고 하더라. 넌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왜 벌써부터 그럴 거라고 정해놓고 그래?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지금 제가 아이 키우는 시간을 핑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임신, 출산, 육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사람마다 겪는 일이 모두 다른데 그는 마치 정답은 하나고 나는 그걸 모른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건 이해가 아니라 평가였고 걱정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제 성격상 누가 저한테 강하게 뭐라고 하면 순간 얼어붙고 말싸움도 제대로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입 다문 채 창밖만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내 몸으로 겪을 일을 왜 당신이 단정짓지? 내 인생의 계획을 왜 나 대신 당신이 정해? 당신은 왜 내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을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짜증은 나고 화는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이해할까 싶어서 머릿속이 엉켜버렸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경험담, 선배들이 힘들었다고 말하던 기억, 그런 조각들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 낳고 며칠 만에 헬스장 등록해서 운동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몇 년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며 회사로 복귀도 못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케이스 중에 남자친구는 단 한 가지 가장 쉬운 사례만을 기준으로 저를 몰아세운 거예요. 모두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난 떠느냐는 듯한 그 태도에 저는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날 참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출산 후 몇 달 지나서 복직한다고 쳐. 그럼 그 사이 아이는 누가 봐? 어린 아기를 하루 종일 맡길 사람은 누구야? 그랬더니 그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건 뭐 너희 엄마나 우리 엄마가 봐주시면 되지. 아니면 육아 도우미 쓰면 되잖아. 요즘은 그런 거 잘 돼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아이는 우리 둘의 아이가 아니었나요?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내 아이가 아닌 내 아내가 알아서 할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는 아이 양육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내 엄마나 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고 넌 퇴근하고 와서 아이 얼굴만 보고 예뻐해주면 끝이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어요. 아니, 원래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책임은 나눌 생각도 이해할 마음도 조율할 여지도 없이 그냥 오로지 저 하나에게 엄마의 역할, 직장의 책임, 가사노동까지 모두 다 떠넘기려는 태도였어요. 저는 울컥해서 말했어요. 그럼 아이를 보호해주고 먹여 살릴 만큼 벌어오던가 해야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나한테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라고 하고 넌 정작 기분 내킬 때만 아이 예뻐해주고 남들이 앞에서 아빠 소리 들을 땐 흐뭇하게 웃을 생각이야? 책임은 다 내가 지고 넌 감성적인 순간만 누리겠다는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오히려 발끈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기적인 건 그였고 나는 오히려 우리 둘 다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도 더 안정적으로 키우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건데 도대체 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제게 돌아와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지금 내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아니잖아. 현실이 이렇고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고 내가 벌어오는 돈이 아이랑 나 둘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 힘들지 않으면, 부담스럽지 않으면 나라고 결혼하자마자 아이 못 낳겠어? 난 너랑 잘 살고 싶으니까 서로 좀 편하게 살자는 거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너 말대로라면 결국 나 하나만 희생해서 너랑 너네 엄마 기분 맞춰주라는 거지. 그게 사랑이야? 그게 가족이야? 그게 같이 사는 거야? 이기적인 건 나 아니야. 너야. 너랑 너네 엄마가 진짜 이기적인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더는 한마디도 하기 싫어져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길가에 택시가 마침 눈에 들어와 바로 올라탔고 뒤에서 남자친구가 야, 어디가?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한참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예민했나? 말이 너무 과했나?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이내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나는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이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하고 무겁게 내가 어제 너무 심했다. 내 말이 다 맞아. 전부 옳았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전혀 와 닿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는 느낌보다는 그저 위기만 모면하려는 듯한 뉘앙스, 일이 커질까봐 사과하는 형식적인 말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 희생, 불확실성은 아무런 고려 없이 제게만 전가하고 자기는 아빠 타이틀 하나 얻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게 나의 반쪽이라면 이 결혼은 애초에 시작돼선 안 되는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은 생각 좀 해보고 싶어. 그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줘.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채로 얘기를 더 이어가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부터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후로 며칠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휴대폰은 일부러 꺼두기도 했고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가 앉아 사람 구경을 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바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복잡한 감정들이 맴돌았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아이 문제, 육아 문제, 경제적인 부담, 시어머니의 고정관념 그날의 대화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되감기처럼 재생되며 다시 떠올랐습니다. 특히 여자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라는 그의 말, 그리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는 말, 그 모든 말들이 마치 제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 잘 정리됐어? 내 말 다 맞아. 앞으로는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자꾸만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만나기 싫어. 아무리 내가 바뀌겠다고 해도 내 엄마가 바뀔 거란 생각은 안 들어. 나는 결혼하고 나서 매번 그런 말 듣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 자신이 없어. 그러자 그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자. 엄마 앞에서 내 말대로 못 박아서 말할게. 더 이상 내한테 그런 말 못하시게 할 테니까. 내가 정리할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미 그의 어머니에게서 들을 말은 다 들었고 그 고정관념의 뿌리는 아주 깊고 단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저 가서 한마디 듣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하면 평생 그 가족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의 호통이나 선언으로 바뀔 사람들 같지도 않았습니다. 싫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이미 내 어머니한테 여자는 어쩌고 하는 말 충분히 들었고 나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어머니 생각을 바꾸겠니? 이 결혼 나한텐 자신 없어. 내가 여자로서 부족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기에 냉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온 모습만으로도 충분했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후회를 쌓기 전에 멈추는 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결정했어. 노처녀로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랑은 결혼 안 해. 나한테 맞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 말을 듣고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더군요.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데도 네가 이러는 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냐? 그 말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그럼 너무한 사람 안 되려고 결혼하냐? 결혼이 무슨 자선사업이야?
나 인생 걸고 하는 건데 내가 상처받고 참고 살 거면 왜 해? 너랑 너네 엄마 기분 맞춰주고 애 낳고 돈 벌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아야 너희 기준에 참한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여자 만나. 아이 낳아주고 돈도 잘 벌어오는 기가 막히게 착하고 헌신적인 여자.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미련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 한편이 조용히 정리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낮에도 밤에도 심지어는 새벽에도.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끝났고 바뀔 마음은 단 1도 없었거든요. 다시 돌이켜봐도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저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마지막 통화를 끊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몇 통씩 걸려오던 전화가 나중에는 하루 종일 울리는 수준이 되었고 심지어 통 메시지도 장문의 사과와 설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그의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기분이 들지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들거나 어른답지 않은 어른의 고집을 들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제 입에서 싸가지 없다는 말이라도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럴 자신도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젯밤 조용한 시간에 톡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 짧은 말이었지만 생각보다 부드럽고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시 얘기해보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한 번쯤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그 문장이 뱅뱅 맴돌기도 하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다시 돌아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짧게 단호하게 답장했습니다. 결혼관이 많이 달라서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하고 예의는 지켰지만 더 이상 어떤 감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고 먹먹하더군요. 그 후로도 남자친구의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통 메시지에는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다시는 어머니 일로 널 힘들게 하지 않겠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들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들 속에는 말은 바뀌었어도 본질은 그대로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또 제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친한 선배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사과하는데 그냥 믿고 한 번 더 만나보지 그랬어. 남자 그렇게 마음 여리고 약한 사람도 흔치 않아. 이 말을 듣고 순간 제 선택이 너무 매정했던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언니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절대 사람 안 바뀐다. 나도 처음엔 잘해주더니 결혼하니까 다른 사람 되더라. 시댁 문제로 이혼한 사람 몇이나 봤는지 몰라. 너 진짜 잘 정리했어. 나중에 사기 결혼 소리 안 듣는 게 다행이야. 그 말에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 말을 들으니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울고 싶은 건 외로움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잘한 걸까?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보니 저 역시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끄는 건 아니었던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과 함께 꿈꿨던 미래가 있었고 적어도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완전히 냉정하게 돌아설 수는 없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련조차도 지금은 오히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 미련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의 정리 과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